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디오의 수원여행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가을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출이 조심스러운 지금, 맘디오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수원을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로 떠나는 맘디오의 수원여행. 오늘은 6학년 친구들과 교과서에서 찾은 수원의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픈 그래그래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햇빛선입니다. 오늘은 6학년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친구들 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초등학교 6학년 유가은입니다. 저는 명당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특별히 교과서에서 찾아본 수원 이야기입니다. 혹시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저희는 교과서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덕분에 6학년 교과서 예습 복습을 해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은 그림 찾기라 무엇을 찾았을까요? 6학년 전체 교과서에서 수원과 관련된 이야기나 글, 인물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은이가 찾은 것은? 저는 6학년 2학기 8단원에 나오는 조그마한 사진을 발견. 의계 8일간의 축제 포스터 사진이 단원 시작 페이지에 전시품처럼 걸려 있었어요. 의계가 무엇인지는 민준이가 설명하는 걸로. 의계 뭐더라? 이럴까봐 놀랐지? 나도 찾은 게 있으니 기다려보시라. 6학년 1학기 국어에서 수원화성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나온단 말이지. 의계는 조선시대의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야. 그래, 맞아. 특별히 우리 책에 나온 것은 화성 성역 의궤로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지. 와, 역시 6학년 선배들의 진정한 모습인가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야기가 해시태그 화성, 해시태그 의궤 이 정도일까요? 그런데 우리 나름 수원 사람이잖아요. 저는 4살 때 수원으로 이사 왔대요. 가은이는? 나는 수원에서 태어났지. 저는 수원살이 15년 차인가요? 저는 한 8년 정도 살았네요. 수원에서 제법 살았으면 수원화성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가은이가 준비해봤어요. 짜잔, 수원화성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래도 OX 퀴즈 큰 마음으로 배려했습니다. 시험을 안 본 지 좀 됐는데 긴장되는데요. 이거 틀려도 되는 거죠? 당연히요. 결과보다는 과정. 화성 알고 있으니 좀 더 친해져 보자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 그래도 왜 이렇게 신나죠? 수영 전에 준비 체조, 본 게임 전에 예비 게임, 우리도 몸풀기 먼저 해봅시다. 자, 갑니다. 수원 화성은 누가 지었을까요? 에이, 이게 뭡니까? 시작부터 우리를 너무 물러왔는데 당연히 정조. 그쵸. 거기에 덧붙이자면 정조가 지시하고 정약용이 설계. 설계는 하면 끝이 아니죠. 거기에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미술가입니다. 누구일까요? 내가 아는 조선시대 미술가면 김홍도. 네, 그리고 전체 건설 현장은 최재공이 맡아 진행했다고 하니 이게 당대 최고 콜라보 아닌가 합니다. 차별 없이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정주임금님의 어진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콜라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도 하나 아는 척. 화성을 짓는 비용은 내탕금.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물로 했어요. 무엇보다 인부들에게 일당도 주고 심지어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수당도 주었다고 해요. 그러게요. 탐관오리들의 수탈, 강제 노역, 요런 이야기에 익숙한 조선시대에 정말 훈훈한 일화입니다. 어쩜 화성은 만들어진 과정조차 아름답네요. 이쯤 되니 화성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몸 풀렸어요. 이제 문제 고고 합시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수원 화성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첫 번째 문제. 수원 화성은 읍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저도 O. 오, 답들이 너무 금방 나오는데요? 너무 쉬운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산에 있어야 산성이라고. 그런데 화성은 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 그런 논리적이요. 전 그냥 찍었습니다. 어쨌든 다 맞아요. 화성은 수원 고을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곳곳에 문을 만들어 드나들게 쌓는 읍성입니다. 산성이 따로 없이 읍성의 방어시설을 강한 성곽이에요. 1789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명당으로 알려진 화산으로 옮기면서 화성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아, 화산이면 지금 윤건능이 있는 자리겠네요? 네, 그리고 한양에만 있던 상설시장을 화성 안에 만들어서 새로운 상업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수원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장이 영동시장이 그때 만들어진 거래요. 그리고 정조 임금님은 장룡령이라는 개인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군사들 5천여 명을 이곳 수원 화성에서 훈련시켰어요. 강력한 군사 도시까지 계획했던 거죠. 오, 듣고 보니 완전 제2의 수도. 요렇게 만들자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럼 그때 정조 임금님이 오래 살았다면 지금의 수원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수원특별시에 살고 있었지 않을까요? 살고 싶어요, 그 특별시.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두둥. 정조 임금님 성대모사 갑니다. 성을 드나드는 문은 동서남북 방향 4개를 만들되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북문을 정문으로 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바란다는 뜻에서 장안문이라고 하라. 어명이요.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저 압니다. 이건 정확히 O. 당연히 한양처럼 남문이 정문 아니야? 라고 했다가 틀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가? 그럼 저는 X. 요런 건 또 편을 나눠야 재미죠. 정답은 O. 화성은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하나씩 있어요. 북쪽에 장안문, 남쪽에 팔달문, 서쪽에 화서문, 동쪽에 창룡문. 여기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장안문은 백성의 안녕을 바란다는 뜻이라면 팔달문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뭘까요? 글쎄요. 사방팔방 에라디야. 아, 사통팔달. 그게 무슨 뜻이지? 으이그, 사방팔방하고 비슷한 말이잖아. 팔달문은 사방팔방이 닿아 있어서 전국의 백성이 수시로 편히 드나들다는 뜻이야. 수원을 계획 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바람을 잘 담고 있지. 아, 그게 사통팔달. 오케이, 네, 제정 완료. 그럼 화서문은 화성의 서쪽. 이거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인가요? 저도 봤습니다. 창룡문은 청룡이 지키는 문. 맞죠? 원래 푸른색은 우리나라 전통광이 표시해서 동쪽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다들 실력자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갑니다. 화성의 대표적인 4개의 문들은 옹성으로 되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옹성. 오, 잘생겼다. 그래서 O. 지금 원어원 옹성을 생각하신 거죠? 하하하. 저도 O. 옹성우 잘생겨서 정답. 에이, 이렇게 찍으면 반칙인데. 그러니까 옹성. 뭐 알듯 말듯 그러네요. 정확한 설명 부탁해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한 겹 더 항아리 모양으로 두른 성을 옹성이라고 해요. 아, 지금 팔달문 앞에 둥근 모양의 성. 그걸 옹성이라 하는군요. 아, 자, 빨리빨리. 네 번째 문제 갑니다. 화성에는 방금 말한 문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을 테니 드나드는 문들이 4개뿐이라면 엄청 불편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문들 중 안문이라고 이름 붙은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안문들은 당시 여자들만 드나드는 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 안문.
조선시대의 한글을 비하해서 암클이라고 부른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화성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암문이라 뭐 암행 뭐 그런 의미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서 선택은 X! 안문은 비밀의 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성곽의 굽은 곳이나 어둑한 곳에 만들어서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가축이나 양식, 무기를 옮겼어요. 문의 크기도 말 한 마리만 다닐 정도로 좁게 하고요. 그리고 위급할 때는 주변에 쌓아둔 돌과 흙으로 앞문을 메워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와, 아까 화성은 읍성이다. 하지만 산성이 하는 군사방어적 기능도 한다. 뭐 요런 내용을 직접 보여주는 예네요. 우리 그래 형님께서 오늘 화성 공부 단단히 하시네요. 다음 문제. 화성에는 비상시에 적의 동향을 살피고 군사들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공심돈이 있습니다. 일종의 망루 전망대와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수원화성에만 있는 형태입니다. 공심도는 수원화성의 나머지 시설물과 달리 원형의 평면을 가진 시설물로 달팽이각이라는 별칭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또 공부 조금 했는데 문제가 아리송하네요. 창경문과 화서문 근처에 높은 망대를 본 것도 같고, 근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가물가물하네요. 네, 현재는 개방되지 않아요.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안에는 3층 누각까지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작지만 온돌방도 있다고 합니다. 저 지난번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그 장면 봤는데 온돌방이 추위에 지친 병사들에게 보초 중에 잠깐이라도 몸을 녹이라는 배려로 설계된 거라고. 근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죠? 둥글다에서 나온 문제니까 저는 O? 그래도 달팽이가 아닌 것 같은데 입에 안 붙잖아요. 저는 X. 오, X. 그쵸? 달팽이 말고 비슷한 소라요. 소라각. 공심돈의 별칭은 소라각이다. 알고 보니 공심돈. 역시 정조임금님의 백성 배려 아이템이었네요. 저희도 공부하다 보니 정조임금님은 매력 부자시더라고요. 벌써 6번째 문제. 당시 10년으로 계획했던 화성 축조 공사는 2년 8개월 만에 마쳤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무조건 O. 저도 뭔가 대단한 업적일 것 같은 바람에 O.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바람을 정답에 불어넣어 톡톡톡톡톡. 정답은 O입니다. 10년 계획을 갑자기 2년 8개월로 당겨뒀다. 어마어마한 단축인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네, 화성이 단연코 빛나는 이유. 기술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구들은 바로 유연거와 농로 그리고 거중기. 바로 화성 쌓기의 1등 공신들입니다. 이전의 성 쌓기 방식이 사람들이 일일이 흙과 돌을 나르고 쌓았다면 화성을 쌓을 때는 이런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 덕에 백성들이 일하기 수월해졌어요. 거중기가 정약용 선생님의 훌륭한 발명품으로 유명한 기계이긴 한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공부 좀 했죠. 3가지 기구의 공통점은요. 무거운 돌이나 나무, 흙더미들을 들어 올리고 옮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거중기는 도르래가 많이 달려 있어서 무거운 돌들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농로는 전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높은 곳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 더 쉽게요. 건설 현장의 크레인 같은 거군요. 유연거도 정약용 선생님이 고안했는데 수레와 썰매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었대요. 무거운 것을 실어 올리고 옮기고 내리고가 편해진 거죠. 역시 약용이 아저씨 천재이신 것 같아요. 리어카처럼 생긴 거? 근데 우리 친구들은 리어카 알고 있으려나?
역시 좋은 도구의 발견이 편리함과 발전을 선물했네요. 또다시 정약용 선생님과 정조임금님의 콜라보에 감사드려지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행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화성행궁은 건물이 33개, 방이 576칸. 이대는 조선의 유일무이한 행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눈치 9단인데 유일무이 이런 거 문제 뜨면 대부분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찍기. 그렇긴 하죠. 근데 화성행궁의 방이 576칸? 화성행궁의 방이 그렇게나 많았나요? 그럼 어떻게 저랑 X로 합류하실래요? 네, 그럼 저도 그레그레님과 X.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요. 힝. 행궁은 원래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이었어요. 그래서 화성행궁뿐만 아니라 정조임금님의 행차길 중간중간에도 시흥행궁, 안양행궁 등이 있어요. 때문에 유일무이는 틀린 말. 그렇지만 화성행궁의 그 규모 이야기는 사실. 그럼 576칸은 실제했군요. 화성에 이어 화성행궁도 정조임금님의 수왕사랑 플렉스입니다. 행궁의 플렉스를 하신 건 정조임금님도 다 계획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1796년 10월 6일 화성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완공 전인 1795년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는 회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거의 완성이 된 화성도 보여드릴 겸 회가변을 화성행궁에서 하게 돼요. 당연히 근처에 남편인 사도세자의 능까지 있으니 정조의 어머니에게는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됐겠네요. 빙고. 그래서 1795년 그 해의 능행차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능행차 재현 행사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화성 능행차 문제 나갑니다. 1795년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 기념 능행차는 그해 윤달 2월 9일에 시작해서 2월 16일 8일간의 그 일정을 마칩니다. 이때 능행차 길은 즉위초에 능행차를 했던 길과는 다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 문제는 진짜 찍어야겠는데요? 원래 능행차 길도 모르는데 그게 바뀌었냐니요. 너무 문제가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번 문제를 준비한 건 뭔가 분명 계획한 바가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수준을 홀랑 벗기려는 의도? 다들 진정하시고요. 다시 문제에 집중해주세요. 즉위초의 능행차길과 회갑년 능행차길이 달라졌으니 질문을 했을 거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굳이 문제로 만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길이 달라진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 문제는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알게 되었던 거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답은 O. 시작은 창덕궁, 노량진 배다리 건너 화성행궁을 거쳐 육릉까지의 길입니다. 즉위하고서 처음에는 사당과 남태령, 과천, 군포를 거쳐 수원으로 넘어왔대요. 과천 서울랜드 코스 좋은데 다음에 같이 가요. 근데 문제는 과천을 지나다 보면 찬우물 고개라는 곳을 지나는데요. 이 곳에 김양로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대요. 정조가 맷동이 엄청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 무덤이 무서웠을까요? 아니, 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김양로는 김상로라는 사람 동생이고 김상로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대요. 그래서 그 형의 무덤조차 꼴도 보기 싫었다는 말씀. 그 정도로 싫었다? 그래서 지금의 능행차길로 정조임금님은 다니셨대요. 안양이랑 시흥을 넘어서. 정조 임금님의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또다시 알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능행차길에 대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고마워요. 다음 문제. 화성행궁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현판의 이름은 신풍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현판 문제. 너무 수준 높은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자는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저는 X. 친구들 제대로 읽어오긴 한 거죠? 이래봬도 한자 6급 같은 7급이라고요. 기출문제 살펴본 김만두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저는 O. 그래 영영 해필선. 신풍로는요, 새로운 고향이라는 뜻이랍니다. 수원 화성을 만들고 정주 임금님은 나이가 들면 이곳에 와서 편안히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머물 새로운 고향이라는 글씨를 미리 적어뒀대요. 정년 퇴직 후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살고 싶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건가 봐요. 그니까 정조가 퇴직 후 보내고 싶은 곳이 이곳 수원에 있는 화성 행궁이라니 괜히 으쓱해지는 기분인데요. 우리는 그런 화성도 산책 삼아 다녀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니깐요. 창룡문 근처에서 수원시가 내려다 보이는 에드벌룬도 타고 팔소든대 앞에서 화상 열차도 타고 수원 화성 투어도 할 수 있고 장안문 바로 앞에 보땡 만두집 군만두 맛있어요. 그 보땡 만두집 추천합니다. 행궁동 차 없는 거리에는요. 닭구샵에 인스 떡매 많아요. 하하하하. 사심 가득. 자, 200년 전 그 화성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우리가 200년 전 화성을 본래 모습대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다 화성 성력 의궤 덕택이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원화성도 많이 훼손되었죠. 훼손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 기록 덕분에 화성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어요. 네, 저희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될 수 있었대요. 저는 결심했어요. 갑자기? 뭘 결심했을까?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그래서 그날 중요하거나 꼭 기억하고 싶은 건 바로바로 기록해 놓으려고요. 오, 김민준 생활 의궤인가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 일기보다 멋진데? 화성 성역 의궤가 우리 친구들에게 남긴 값진 교훈이네요. 꼭 실천하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남겨준 친구들에게 이 시간 참여한 소감을 듣고 친구들과의 시간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떨리지만 수원 화성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제 화성에 가면 더 많이 아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라디오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서 한 번 더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탈출! 우리도 친구들과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시와요. 오늘은 정말 수원화성에서 시작해서 수원화성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봅니다. 화성이 멋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할 말이 많았다는 건 하고 보니 더 새삼스러워요. 네, 더 의미가 있었던 건 6학년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거랑 또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 우리도 덕분에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는 거. 그거네요. 네, 역시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맘디오의 교과서로 떠나는 수원 여행 어떠셨나요? 효의도시 수원에 걸맞는 정조대왕의 화성 능행차와 수원 화성문화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았어요. 수원의 역사, 문화재 같은 이야기가 어려우신가요? 맘디오가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맘디오와 함께 떠나는 수원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보길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맘디오의 그래그래영 해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